반갑습니다. 여러분, 프로토 교수입니다. 스포츠 모든 경기를 매일 분석 및 조합픽 공유 중에 있습니다. 영상에 공개되지 않는 정보들도 정보방에 입장하시면 확인하실 수 있으니 참여를 희망하시는 분들은 영상 하단 고정 링크를 통해서 아무 조건 없이 자유롭게 참여가 가능하니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또한 가족방 참여 시 초보 베터 분들을 위한 소정의 베팅 지원금까지 제공 중입니다. 훌륭한 분석과 조합픽까지 매일 제공 중이니 서둘러 하단 고정 댓글 누르신 후 연결되는 페이지 한번 더 클릭하시고 채팅 걸어주시면 상세하게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경기는 레체 대 우디네세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레체는 최근 승점 추가에 실패하며 16위까지 추락했습니다. 리그 상위 수준의 수비 조직력으로 승점 관리를 잘하며 꾸준히 리그 중위권 성적을 유지 중이었는데 후반기에 들어와 고전 중입니다. 그로 인해 강등으로 가는 18위 팀과 승점 차가 2점까지 줄어들었기에 이 경기 승리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러나 디 프란체스코와 반다, 스트레페자 등 공격진의 마무리가 안 되는 최근입니다. 우디네세는 지난 라운드에서 전반 이미 상대를 압도하며 크레모네세를 완파했습니다. 선발 스트라이커로 나선 석세스가 맹활약했고 베투도 부상을 털고 돌아왔죠. 유럽 대항전 진출 경쟁에서도 멀어졌고 강등 부담도 없는 순위지만 그래도 선수들이 충분히 집중력을 보이고 있습니다. 징계와 부상 등으로 빠져있던 핵심 플레이어들이 돌아온 점도 팀에는 큰 힘입니다. 레체는 강등권 커트라인에 걸려있기에 홈에서 수비 라인을 유지하며 승점 한 점을 노리는 소극적인 운영을 할 수 없습니다. 홈에서 공격적으로 라인을 올릴 텐데 로브리치와 사마디치 등이 나설 원정팀 중원을 넘어서기 어렵습니다. 베투의 복귀 속에 석세스와 페레이라가 역습으로 기회를 볼 우디네세가 레체를 더 수렁으로 밀어넣을 것입니다. 두 번째 경기는 보훔 대 도르트문트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보훔은 최근 3경기에서 승점 1점 추가에 그치며 강등권을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15위긴 하지만 다이렉트 강등으로 가는 17위와 승점 차가 3점에 불과합니다. 때문에 이번 라운드 결과가 매우 중요하다. 혹여 승점 추가에 실패하고 강등권 팀들이 승리하면 강등권으로 추락할 수도 있습니다. 우승을 노리는 도르트문트 상대로 템백을 가동하며 확실한 역습 상황에만 라인을 올릴 것입니다. 도르트문트는 난적 프랑크푸르트를 제압하고 리그 선두를 탈환했습니다. 비록 한 점 차긴 하지만 자력 우승의 기회를 잡았습니다. 알러와 모데스테 등 스트라이커들이 부상을 털고 돌아왔기에 제로톱이 아닌 원톱을 가동하며 화력이 좋아진 것이 선두 탈환의 원동력입니다. 말렌과 아데에미, 레이나와 브란트 등 최고의 2선 자원들이 왕성한 활동량을 보이며 공격을 이끌고 있습니다. 원정이지만 상대는 최근 경기력 저하가 큰 팀을 상대로 나서기에 부담이 없습니다. 특히 벨링엄과 엠네 찬 등 중앙의 경기력이 절정이기에 점유율을 확실하게 가져가며 2선과 최전방으로 확실한 기회를 제공할 것입니다. 말렌과 알러의 안정적인 마무리가 있을 도르트문트가 승리하고 선두를 지킬 것입니다. 세 번째 경기는 스페지아 대 몬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스페치아는 삼프도리아 원정에서도 승점 1점 추가에 그치며 강등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최근 5경기에서 4차례나 1실점 이하로 경기를 마무리했지만 승점 추가는 3점에 그쳤는데 최전방에서 기회를 해결한 선수가 없었습니다. 은졸라가 상대 집중 견제에 시달리기에 좋은 위치에서 볼을 소유하지 못하고 있고 기아시와 쇼무로도프 등 다른 공격수들의 컨디션도 좋지 않습니다. AC 몬차는 인터밀란과 피오렌티나 등 강팀을 연파하고 잔류 안정권으로 들어왔습니다. 시즌 전 확실하게 투자한 것에 비하면 유럽 대항전 진출권으로 가지 못한 것이 아쉽지만 승격팀 중에서는 가장 인상적인 시즌을 보냈죠. 데니 못하는 부진하던 초반을 지나 시즌 후반부에 힘을 내고 있고 로벨라와 센시, 페시나 등 빅클럽을 경험했던 중앙 미드필더들의 안정감 있는 경기 운영도 있습니다. 최근 원정에서 우디네세와 인터밀란 등 강팀 상대로 승점을 연거푸 따내는 등 원정 경기력이 안정적입니다. 스페치아가 홈에서 라인을 올려 경기에 임할 텐데 그로 인해 수비 라인의 부담이 커질 것이고 카파라리와 페타냐 등이 뒷공간 침투로 기회를 만들 수 있습니다. 네 번째 경기는 스트라스부르 대 리옹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스트라스부르는 연승에 성공하며 15위로 올라섰습니다. 아작시오와 랭스를 상대했는데 상위권 팀인 랭스를 원정에서 잡은 것이 컸습니다. 그러나 이번 시즌 프랑스 리그는 4팀이 강등되기에 여유가 있는 것은 아니죠. 15위부터 17위까지가 승점 32점으로 동률인 상황으로 남은 6경기에서 최대한 승점 추가가 필요합니다. 강팀인 리옹을 상대하지만 가메이로와 디알로의 3톱을 가동해 공격적으로 골을 노릴 것입니다. 리옹은 지난 라운드에서 라카제트의 시즌 20호 골이 나왔지만 마르세유에 패했습니다.
그 경기를 승리했다면 리그 5위와 승점 3점 차이까지 좁힐 수 있었기에 아쉬웠던 홈 경기였습니다. 그래도 아직은 팀당 6경기가 남아있기에 충분히 윗 순위를 노릴 수 있습니다. 아민 사르가 복귀한 공격진에는 덤벨레가 크랙 역할을 할 것이기에 체르키와 라카제트가 선발 공격수로 출전할 것입니다. 마르세유전을 패하긴 했지만 최근 원정에서 리그 선두인 파리 생제르맹과 FA컵 결승에 진출한 툴루즈를 연파하는 등 페이스가 좋습니다. 또 스트라스부르가 수비적으로만 나설 수 없다는 점도 감안해야 합니다. 확실한 스트라이커 디알로가 있긴 하지만 벨레그라드와 아울로 등 중원의 영향력이 줄어든 홈팀 상대로 멘데스와 카커레가 경기의 주도권을 가져올 수 있는 리옹이 승리할 것입니다. 마지막 5번째 경기는 오사수나 대 소시에다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사수나는 후반 퍼진 가르시아의 결승골로 카디스 원정을 승리하고 6위권을 더 축격했습니다. 원정이었고 후반 에잘조우리가 퇴장당하는 악재도 있었지만 남은 시간을 버틴 수비라인의 안정감이 승리를 이끌었습니다. 아리단과 가르시아, 후안 그루즈 등이 나서는 수비라인이 시즌 내내 안정감 있는 운영으로 팀을 이끌고 있습니다. 단, 이 경기는 에잘조우리가 결장하기에 부디미로와 바르자의 파트너로 아빌라가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소시에다는 베티스 원정에서 원하는 결과를 얻어냈습니다. 승점 6점 차로 추격 중이던 베티스를 만났기에 확실하게 라인을 내리고 경기에 임했는데 상대 공세를 90분 동안 막아내며 승점을 따내고 간격을 유지했습니다. 4위를 지켜내야 다음 시즌 챔스로 갈 수 있기에 이번 라운드 역시 이아라멘디와 주비멘디 등 중앙 미들필더들이 수비 라인을 보호하며 경기에 임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소시에다드가 원정에서 베티스 전처럼 확실한 수비 축구로 나설 것이기에 저득점이 유력하고 소시에다드의 원정 경기력이 홈보다 떨어지는 건 사실이지만 르노르망과 고로자델 등 수비 라인을 지켜줄 선수들은 충분합니다. 에잘조우리의 결장 속에 전방 화력에 저하가 있을 홈팀 상대로 충분히 수비 라인을 지키며 경기를 운영할 수 있을 것이고 오사수나도 쇠를로스와 웨아사바를 앞세울 원정팀의 역습에 대응하기 위해 수비 라인을 올리기 어렵고 승부를 가리지 못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금일 경기들은 이렇게 알아보았습니다. 좀 더 다양하고 많은 정보를 원하시는 분들은 영상 하단 댓글에 링크 클릭 후 문의하시면 아무런 조건 없이 정보방 입장 가능하니 입장하셔서 정보 받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영상에서 리뷰하지 않은 디테일한 정보와 조합픽은 매일 교수 정보방에서 공유하고 있으니 꼭 참여해보시길 권장드리며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며 늘 여러분들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